오늘 얘기해볼 거는 플래그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플래그폴이 나는 이제 다른 나라에도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캐나다에서만 있는 얘기더라고. 그 플래그폴 얘기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깃대라는 뜻인데 이게 플래그 폴링이라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국기를 한 바퀴 돌고 온다 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얘기라고 하더라고, 내가 알아보기로는. 그래서 이제 플래그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플래그폴을 도전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누구는 실패했다 그러고 누구는 성공했다고 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내가 플래그폴을 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가져왔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초에 워킹홀리데이를 시작했다 했잖아. 그게 나는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을 해놓고 10월 말에 내가 들어왔었어, 한국에서. 그때는 이제 관광 비자를 신청해서 와가지고 어차피 나는 이제 비자 변경을 할 때 플래그폴이나 뭐 아니면 외국을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지만 비자 변경이 가능하거든. 근데 일단은 캐나다 내에서 알아보기로는 캐나다 내에서 비자를 변경하는 방법은 없고 무조건 플래그폴을 하던지 아니면 해외를 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입국 심사에서 비자를 변경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많이 찾아봤지. 나도 겁도 나고 솔직히 비자 신청을 했는데 내가 이거 떨어지면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거든. 그리고 좀 넉넉 잡아서 관광 비자를 6개월을 신청을 해놨지, 최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그래서 그걸 신청해서 들어왔는데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내가 관광 비자로 이제 알아보는 기간을 좀 가졌어.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하고 플래그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비자 변경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찾아보고 있는 기간이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말에 그래 어차피 하는 거 플래그폴을 좀 한번 해보자, 어차피 온 김에 경험도 해볼 겸 또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캐나다로 왔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플래그폴을 진행해보자. 이제 내가 있는 밴쿠버에서는 두 곳인가가 있더라고. 두 곳인가 보더가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있더라고,陸路로 갔다 올 수 있는. 그래서 한쪽은 이제 저쪽 섬 쪽에 있는 빅토리아 아일랜드 가는 그쪽에 그 페리 항구 쪽에 그 보더가 하나 있더라고. 그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저기 이제 완전 이제 미국이랑 붙어있는 화이트락 쪽이라고 해가지고 그쪽 근처에도 하나 있더라고. 그 둘 중 하나를 가야 돼, 일단 밴쿠버 있으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찾아보니까 페리 항구 쪽에 있는 곳 있지, 내가 지도로 표시를 해줄게. 그쪽에 있는 데는 거절이 좀 많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쪽은 약간 이제 미국 땅이긴 한데 엄청 조그매. 캐나다에 완전 붙어있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한국 같은 느낌이야, 한국. 그러니까 북한이랑 한국 이렇게 붙어있으면 한국 반도라고 하는데 섬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있는 데여가지고 그쪽 같은 경우는 거절이 진짜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화이트락 쪽에 있는 국경으로 갔지. 이름을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찾아가지고 알려줄게. 그쪽을 찾아서 그쪽으로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11월 초였어. 11월 초에 이제 국경까지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렌트를 해서 가는 방법,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는 방법, 뭐 택시를 타고 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좀 있더라고. 근데 이제 어차피 하루 잡고 가는 거 내 생각에는 어차피 차도 운전할 줄 알겠다. 그리고 캐나다는 어떤 운전 스타일을 가지고 있나 이게 좀 궁금하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렌트를 했어. 렌트를 해가지고 그때 좀 초특가딜이어가지고 엄청 좋은 차를 좀 싸게 구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이제 화이트락 쪽에 있는 이제 국경을 갔지. 근데 국경을 가는 도중에도 뭐 볼만한 것도 되게 많았고 이쁜 풍경들도 좀 많아서 그때 캐나다가 좀 괜찮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운전 스타일도 다들 좀 되게 젠틀하고 운전하는데 빵빵거리는 사람도 많이 없어. 그리고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끼어들기도 잘 시켜주고 뭐 이런 스타일들이었어가지고 캐나다에 대해 좀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 그때. 그래서 이제 그쪽 도착해가지고 처음에 딱 갔는데 이제 길이 되게 여러 갈래야. 국경 갔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멈춰서가지고 이제 기다렸는데 택시 한 대가 가더라고. 택시 한 대가 가길래 저거는 무조건 미국 쪽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저 차를 뽕물에 쫓아갔지. 근데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 거는 국경 검문소 앞에서 내려야 돼. 내가 보니까 국경 검문소 앞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걸어가지고 가서 플래그폴을 진행을 하고, 차를 타고 가는 거는 그 국경 검문소를 차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보더에서 이제 내가 차를 타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더라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 거를 웬만하면은 걸어갈 수 있겠지만 뭐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이러면 걸어가도 되고 뭐 택시를 타고 가도 되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도 되긴 하지만 내 생각에는 운전면허증 있으면 그냥 렌트해서 하루 놀고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루 렌트해가지고 그냥 도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국경에 갔지. 국경에 가니까 내가 준비한 서류들 이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갔지. 근데 국경을 딱 가니까 미국 경비대가 총이랑 다 들고 있어.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국경이니까 그래도 가드나 이런 사람들이 좀 빡세더라고. 생긴 것도 좀 험상궂고 사람들이 좀 몸도 되게 체격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보대. 그래서 나 플래그폴 하러 왔다, 비자 변경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때부터 되게 좀 친절해지더라고. 원래 나는 이제 내가 듣기로는
플래그포를 하러 왔을 때 되게 사람들이 좀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뭐지?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미국 보더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어. 미국 국경에서. 뭐 이제 알아보더니 뭐 여권이랑 이런 것도 보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너 어디서 왔냐? 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냐? 뭐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 그냥 차에 타 있는 상태로.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게 차를 타고 갔으면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미국 쪽에서는 확실히 좀 빡센 게 총기나 뭐 마약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차 문을 다 내리라고 해. 뒷문이랑 이런 걸 다 내리라고 하더라고. 근데 불복종 하면은 약간 이제 좀 강경대응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차를 타고 갔을 때는 이제 무조건 요청이나 지시에는 꼭 잘 따라줘야 돼. 이것저것 지시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 잘 따라주고 그래서 이제 그거 심사를 하고 이제 그 국경 직원이 너 이제 이쪽 길로 따라서 이쪽으로 쭉 가면 미국인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너는 저쪽 선 있으니까 그쪽 길 따라서 가면 돼. 저쪽으로 가면은 안내를 해줄 거야. 이래서 이제 갔지. 가는 도중에도 좀 쫄렸어. 솔직히 이 미국이 확실히 좀 강대국이기도 하고 얘네들이 좀 빡세지 않을까 했는데 뭐 의외로 순조롭게 잘 넘어갔으니까 뭐 차를 타고 들어가니까 뭐 차 그 엑스레이 스캔하는 데도 있더라고. 차 가가지고 거기 서 있으면은 차 엑스레이 스캔을 싹 해가지고 얘가 잘못된 물건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나 이런 게 좀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쓱 하고 이제 미국 국경 관리 사무소가 있어. 거기서 이제 내가 제출해야 될 여권이나 뭐 기타 뭐 라이센스 뭐 이런 것들 좀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가져가서 진짜 뭐 한국 국민인지 뭐 이런 걸 조회를 하나 봐. 뭘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걸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그거 가서 이제 내가 3번째로 도착을 했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 좀 금방 끝났지. 그래서 그 미국 국경 직원이 끝났으니까 나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무슨 바리게이트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밀어주니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그쪽을 쭉 타고 가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캐나다지. 아까까지는 미국이었다가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이제 캐나다로 다시 들어온 거야. 그 길 따라서 쭉 가면은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가는 길이랑 연결돼서 이제 쭉 가서 그 캐나다 국경으로 가는 거지. 캐나다 국경 사무소 가니까 거기서 왜 왔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플래그포 하러 왔다. 나 저기 미국에서 미국 보더 받아가지고 온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걔네들도 뭐 별다른 얘기 없더라고. 일단 미국에서 보내줬으니까.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제 좀 기다리라고 하길래 기다려서 뭐 여권이랑 이런 거 얘기해주고 이름이랑 뭐 이런 거 얘기해주니까 조금 조회를 해보더니 저쪽으로 가래. 그럼 저쪽으로 가면 된다고 해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간 거야. 거기 가니까 이제 좀 완전 개빡세게 생긴 아저씨가 총 들고 서가지고 여기 잠깐 기다리래. 기다렸더니 저쪽으로 대라고 하더라고 차를. 그래서 저쪽으로 댔지. 내려가지고 걔도 이제 물어봐. 왜 왔냐고. 좀 쫄았어. 진짜 개 쫄았어. 진짜 존나 무섭게 쳐다보더라고. 왜 왔냐고 그래가지고 나 사실 개 무서우니까 절어가지고 나 플래그포를 하러 왔다. 국경 사무소 지금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저쪽으로 가면 된다고 해가지고 들어갔지. 들어갔는데 국경 사무소에 아무도 없었어. 진짜 국경 직원들 말고. 그러니까 그때가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오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워킹 비자를 받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을 것 같아가지고 내 생각에는 조금 많이 닫혀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 지금은 좀 많겠지. 지금 가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LMI를 받아서 워킹 비자로 이제 변경을 했을 때 그때도 플래그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좀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좀 특이한 케이스여가지고 내가 좀 특이하게 들어왔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가니까 아무도 없길래 좀 잠깐 기다렸어. 잠깐 앉아있는데 국경 직원이 내 이름 부르면서 플래그포 하러 왔냐 그러면 관련 서류들을 좀 달라. 그래서 뭐 나는 이제 좀 긴장을 했지. 뭐 질문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그러길래. 근데 이제 달라고 하길래 줬어. 주니까 이거 다야? 그래서 다야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가져가더라고. 뭐 나한테 질문 같은 것도 1도 없이 가져가서 한 10분 15분 기다리니까 됐어? 너 이거 서류 이거 줄게. 이거 가져가면 돼. 이거 하니까 여기 이제 캐나다에 해가지고 워킹 퍼밋? 하여튼 워크 퍼밋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있어. 그 서류 한 장 있어. 그거를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여권에다가 이제 스테이플러랑 해가지고 같이 줘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고 나왔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좀 특이한 케이스에 갔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빡세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 얘는 코로나 때 오히려 솔직히 좀 더 약간 국경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닫혀 있었잖아. 근데 그때도 이제 코로나가 뭐 이제 2차 유행 3차 유행 막 이러고 있을 때 뭐 오미크론 전에 감마? 뭐 이거 나올 때 막 내가 들어간 거라서 뭐 캐나다랑 미국 쪽도 다시 이제 좀 마스크 좀 강화하고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뭐 국경 이런 거 좀 닫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 간 거여가지고 오히려 내가 조금 더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도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한 때에 갔는데 그냥 바로 나왔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플래그폴 얘기를 시작한 거거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도 있어서 굳이 막 가는 거에 대해서 플래그폴 겁먹고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일단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플래그폴에 대해 가지고 너무 막 두려움을 가지고 거절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갔으면 좋겠어. 오히려 좀 더 편안하게 좀 당당하게 가면은
그쪽에서도 아 얘 뭐 거리낄 거 없구나 생각으로 왔구나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그냥 나 뭐하러 왔어? 라고 얘기하는 게 그쪽에서 더 좋게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해. 나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NMI를 하면서 이제 워크 퍼밋을 변경을 할 때 이제 나도 플래그폴을 다시 한번 해야 되거든. 아니면 한국을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 둘 중 하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플래그폴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그때 가서 또 다른 후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내가 이제 LMI를 알아보다 보니까 플래그폴을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사례도 있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 그래도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나도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것 같아. 내 사례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줄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고. 구독, 좋아요를 자꾸 까먹더라고 사람들이. 구독, 좋아요 좀 눌러달라니까. 아니 구독, 좋아요를 왜 이렇게 안 누르는 거야 도대체. 어렵지 않잖아. 구독,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더 고맙잖아. 그거 해주고 알았지? 그거 꼭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같이 윈윈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하자고.